1번에 용도지구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돼요.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교 다니는데 애가 공부를 더럽게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하는 게 학원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학원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읽어볼게요.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98페이지입니다.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학원 잘 다니려고 하는 거야? 학교 성적 올리려는 거야? 그렇죠?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해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도시균이 증진해서 용도지역과 병행하여 지정되는 부가적, 국지적. 부가적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달듯이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국지적인 토지이용 규제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용도지구의 지정, 그래서 국시도대장 되어 있죠. 그런데요, 자 거기 보면은 법령의 규정에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가요, 법으로 정한 게 10개가 있어요. 10개. 뭐라고? 10개. 10개. 10개의 용도지구인데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용도지구는요, 그냥 결론적으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원이니까. 그죠? 중복 지정되는데, 여기 원칙적인 행위 제한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있어요. 조례. 조례가 뭐냐면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져 있다, 조례로 돼 있다. 예를 들어 미관지구 그럼 얼마나 예뻐야 되는지는 미관의 기준은 부산시 조례로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김해시는 뭐야? 김해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례에 맞게 건물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내용을 물어보지 못하죠. 왜? 조례니까. 그럼 조례가 있으면 원칙이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예외가 있죠. 거기서 시험 문제 나요. 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하면 나머지는 다 조례니까. 그럼 이제 용도지구에는 몇 개가 있죠? 법으로 정한 용도지구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취미, 보시고, 경계, 방특 이게 10개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세분되는 거고, 세분이 뭐냐면 잘게 쪼갤 수 있는 거고, 우리 아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잘게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안 쪼갰잖아. 근데 관리지역은 쪼갰어요? 안 쪼갰어요? 쪼갰잖아. 그래서 요게 세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뭐 취미 보시고 경계방특인데 이게 10개예요. 10개인데 10개 이름을 외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0개 세분되는 걸 물어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방하고 특이 있는 여기 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죠. 요 방을 구별해야 되는데, 일단은 방이 몇 개냐면 교재 99페이지에 방화지구랑 5번에 방제지구가 있거든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방화는요, 불의 불, 방제는 물의 물. 소방방제청이잖아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해서 물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화지구가 뭐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딱 갔는데 여기도 방화지구예요. 상업지역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내가 불 붙으면 옆집도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져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로 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어떤 구조나 재료에 대한 제한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상업지역, 방화지구. 불을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방화지구. 불이 건물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요. 방제지구는요, 이제 그 재해를 방지하는데 시가지랑 자연이 있죠. 방제지구는 시가지랑 자연이 있는데, 시가지는 뭐냐면 우리 영도인데 비만 오면 잠겨. 그럼 뭐야? 시가지 방제지구. 알겠죠? 자연 방제지구는 뭐냐면 그 우리 농사 짓는 하천인데 하류에서 비만 오면은 뭐 어디가 잠겨? 논이 다 잠겨. 그래서 시골에 있는 게 뭐야? 자연 방제지구. 도시에 있는 게 뭐야? 시가지 방제지구. 이게 옛날에 없었는데, 시가지 방제지구는 게 없었는데, 그 서울에 막 서초동, 강남 여기도 물 난리 나거든요. 그래 난리 난 적이 있어서 어떤 회장님 부인 하나 죽었어요. 그래갖고 신동아가 무슨 회장인데 하여튼 죽었어요. 물 난리 나갖고 잘 사는 집인데. 보통 물 난리 나면 가난한 사람만 죽는데, 그러니까 그게 법이 바뀌었어.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가 생겼어요. 부자도 죽네 이러면서. 부자 죽으면 법 바꿔 안 바꿔? 보통 법 바꾸고. 그쵸, 바꾸죠.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한 장 넘겨보시면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있어요. 10번에 있어요 없어요? 방특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동네를 갔더니 막 오빠 놀다가 막 이런데요. 뭐 옛날 부산에 유명한 동네 완월동 이런 데래요. 집창촌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학교 학생들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런 건 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이런 게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학생 할인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자, 주거지역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역은 학교가 많은 지역이야. 근데 그런 지역에는 뭐야? 룸사롱 같은 거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됐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볼게요. 경관지구 있어요, 없어요? 경관지구. 경관지구 있죠? 1번에 있어요, 없어요? 경관지구가 경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경치를 일본에서는 지금 경관지구로 안 하고 풍치지구라고 그래요. 풍경과 경치. 풍치지구. 경관이 좋다는 거예요. 경관지구. 자연 경관지구인데 풍치는 흔들리는 이빨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에서 풍치지구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풍치지구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치지구가 해제되면은 그러니까 경관지구가 해제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높이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경관지구는 자연 경관지구는 뭐야? 산지, 산. 그러니까 여기 경관지구가 지정되면 산봉우리를 가리는 아파트를 못 만들어. 산봉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산을 보면 봉우리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이 높으면 봉우리 봐 못 봐. 못 봐잖아요. 그 다음에 수변 경관지구는 뭐예요? 물. 옛날에 뭐 춘향이 남원 있잖아, 남원. 근데 이제 방할로 이런 데인데 건물 막 들어서면 좀 그렇잖아요. 수변경관지구. 근데 시가지 경관지구는 뭐 여러분들 파리나 이런 데 가면 길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시가지가 예쁜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시가지 경에서 자, 외우실 때는 자수시야. 자수시. 내가 사람 죽였어. 경찰관이 잡아가죠. 그래서 경관지구 이러면 돼요. 자수시 경관지구. 경찰관. 그렇죠? 자수시. 이름 외워야 돼요. 왜냐면 다음 중 경관지구의 세부 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알겠죠? 미관지구, 미관은요. 경관은 경치야. 산. 미관은 건물의 미관이야. 구별할 수 있어요. 건물은 미관이야. 이 아름다운 미자 쓰는 건데. 그래서 중심지 미관지구. 알겠죠?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그래서 미관지구는 중역일이에요. 중역일. 그렇죠? 미국과 일본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중역일. 그렇죠? 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근데요, 거기 역사문화 미관지구에다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에다 별표 하나. 건물이 들어가죠? 그런데요, 거기 보면은 6번에 보면 보존지구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역중생이죠.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다 그러면 돼요. 역중생인데 보존입니다. 전이 아니라. 존이에요. 유일하게 들어가는 존자입니다. 다른 건 전자예요, 다. 근데 얘만 존자예요. 근데 보존지구인데요. 역중생인데 거기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에다 또 있어요. 지역. 그러니까 땅을 중심으로 하는 게 보존지구고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게 뭐야? 미관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랑 역사문화 미관지구랑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미관이 들어가면 건물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미관지구에 건물이 안 들어가면 틀린 답이야. 그럼 둘 중에 한 놈만 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관지구는 건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예, 보존. 역중생.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하다. 보존지구. 근데 3번에 고도지구 있어요, 없어요? 고도지구는 최고하고 최저가 있는데 이거는 세분하는 거죠. 최고 고도지구는 뭐냐면 비행기 날아다니는데 일정한 높이 이상을 짓지 마라. 최고 고도지구. 근데 여러분들이 막 63빌딩 옆에다가 개딱지 같이 집 지어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최저 고도지구 되는 거예요. 일정한 높이 이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무슨 속도가 있어요? 최고 속도도 있지만 최저 속도도 있단 말이에요. 최저 속도 뭐 자전 면허 따자마자 고속도로 나가 덜덜덜 떨고 하면은 딱지 끊는다고 원래. 천천히 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 불편해. 빵빵빵빵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최고 속도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저 속도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최고 최저는 구별할 거 없고 방화지구는 아까 얘기했죠? 방제지구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보존지구도 설명했죠? 시설 보호지구인데 이 시설은 뭐냐면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는 데예요. 중요한 시설. 그래서 우리가 대한항공이 있는데 조연아가 있잖아. 학공항공이야. 대한항공이야. 학공항공이야. 학공항공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보호지구인데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있으면 뭐야? 그 동네는 PC방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300m는 못 들어와. 그 다음에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뭐냐면 시립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 옆에 나이트클럽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하다가 부킹하고 그럼 돼야 안 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 되죠. 네. 부킹 100%. 현관에서 이만기를 찾아주세요. 이만기 출마했는데, 그지? 자, 항만시설 보호지구. 항만시설. 김해에서 나온다던데? 예. 으라차차 하면서.
김해를 들어오겠습니다. 항만시설, 공항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렇죠? 여러분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뭔지 알죠? 공항이 있는데 부산, 김해공항 있죠? 항만시설은 뭐야? 부산 항만. 이런 데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이 네 개가요.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알아요. 남자분들은 예비군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옛날에. 그 전쟁이 나면은 개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요 시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가끔 남자분들이 뭐 오빠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군복 입었던 거 입고 그죠? 에이씨 그럼 짜증내면서 이씨 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나가면 뭐 이렇게 있고 뭐 앉아 있고 무슨 을지 훈련 그래가지고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뭐 다방에서 커피 시켜 먹고 막 이런다고. 그 지역이 뭐야? 이 중요 시설 보호지인데 여기 군사가 들어가 안 들어가? 군사가 안 들어가. 군사가. 시설 보호지는 군사 학공 항공 군이야 학공 항공이야. 이게 왜 시험에 옛날에 나왔냐면 오지선다로 나오기 편하잖아요. 다섯 개니까. 나머지는 되게 어려우니까 취락지구. 취했으니까 뭐야? 자 집에 가야지.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마을이라는 뜻이야 취락지구. 그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있죠. 개발진흥지구. 아까 온천 터졌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예요. 개나의 그 개. 개나. 개고기 사시모였더니 아직 100점의 그 개발진흥지구. 그죠? 그래서 주산관복특인데요. 주거개발진흥지구 하면은 아파트 짓는데요. 뭐라고? 어느 동네에 주거개발진흥지구라고 토지이용객이 나오면 뭐야? 아파트 짓는데. 알겠죠? 산업유통은 뭐야? 공장하고 물류센터 짓는데. 알겠습니까? 예. 관광휴양은 온천 터진대. 복합은 섞는 거. 그렇죠. 섞는 거. 주거기능도 있고 뭐야? 물류센터도 있고 막 이런데. 복합개발지구. 저기 파주라는 데 있어요. 경기도 파주에 가면 이 출판문화복합단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출판사들도 있고 또 뭐 있냐 물류센터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가보면은 사람들 사는 건 없고 그럼 거기를 뭐야? 복합개발지구로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두 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여기 위에 있는 거 주간삼복 그렇죠? 주간복에 관련돼 있는 거 전혀 관련 없는 거 관련 없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류문화지구 이런 식으로 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죠. 특정적 제한지구는 좋아져, 나빠져? 나빠지는 거지. 술집 못하니까. 알겠죠? 예. 고도지구 좋아, 나빠? 나쁘지. 그렇죠? 자연취락지구 좋은 거야, 그 동네는. 알겠죠? 예. 집단취락지구 좋은 거예요. 예. 거기는 좋은 거야, 거기는. 딴 데는 안 좋아도. 그렇죠? 그린벨트에서 유일하게 집 지을 수 있는 데가 뭐예요?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법으로 정하는데 이거를 이제 자수시 경찰관이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양가로 이번에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양가로 밑줄 그시고 부산시장이라고 써요. 부산시장. 100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 부산시장. 부산시장 알죠? 부산시장이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예를 들어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뭐 좋아지구, 사랑지구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정하면 필요하다면 뭐야? 대중교통 이용지구. 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가 못 다녀? 일반 수용차가 못 다니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필요하면 누가? 시가. 법으로 정한 10개 말고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하냐고 라고 했을 때 박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 정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를 달성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알겠죠? 그 다음에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3번 체크. 여태가 밑줄 걷죠? 당의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 신설하지 아니할 것. 밑줄 쫙. 요게 표현이에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은 뭐로 한다 그랬죠? 법라고? 법이 있잖아.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조례. 그쵸? 조례가 하고 법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법이 이겨야 되죠. 지금 완화야 강화야? 완화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 있죠. 대학교는 누가 관리하냐면 교육부에서 관리하고요.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게 있어요. 우리 법에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학교에서는 졸업하려면 학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대학에서요. 만약에 부산대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졸업하려면은 봉사활동 점수를 20시간을 따야 된다라는 걸 만든 거야. 그럼 강화되는 거야, 완화되는 거야? 강화되는 거죠. 그죠? 연세대학교에서는 체프를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 못 하거든요. 그죠? 제 친구는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졸업을 못 할 뻔했어요. 체프를 안 들어가지고. 기본 필수 학점이니까. 대학은 선택이기 때문에 지가 연세대 안 가고 고대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는 체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동아대학교에서는 300만 원 주면 졸업장 준다. 돼 안 돼?
안 되죠. 완화돼요, 강화돼요. 완화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나와 있는 기준을 조례로 완화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럼 법이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3번만 알면 끝이야. 그리고 방제지구의 의무지역 지정은 많이 빠져 죽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는 방제지구 지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기 4번에 양가로사회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용도지구의 세분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에는요, 이건 신설이고 이건 조례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서울에 보면은 조망, 가로, 미관, 지구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예요? 조망, 가로, 미관지구예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망, 가로, 미관지구래요. 뭐 조망이겠죠. 가로, 길거리, 미관을 해야 된대요. 그럼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 미관지구에는 뭐라 했어요? 미, 중, 역, 일인데 서울에는 뭐야? 조망, 가로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세분이죠. 더 쪼갠 거야, 안 쪼갠 거야? 쪼갠 거죠. 시도에서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는 뭐야? 아까 이미 세분 됐었나 안 됐어? 세분 됐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세분 된 적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세분이고 위에 건 추가 세분이고. 할 수 있다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식으로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성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특이죠. 그렇죠? 예, 됐어요? 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잠깐 접어놓으시고 접어놓는다는 건 좀 이따 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 교재 103페이지부터 좀 이따 볼 거고요. 됐어요? 뭘 할 거냐면 뭐든 하겠지. 이걸 할까 말까? 네, 주제 106페이지 11번 보세요. 11번에 양가로 11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에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대학교나 일반 학교 같이 기반시설 같은 거예요. 복지관 이런 것들은 규제를 거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 왜? 공공시설이니까. 알겠지요?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게 중요합니다. 건축 제한의 완화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밑줄으세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완화한다고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이 건물이 맛이 가요. 맛이 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이 있고요. 재건축이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은 5층짜리 건물을 무식하게 표현하면 7층으로 올리는 거야. 최대 올려봐요. 몇 층? 7층. 근데 재건축은 5층짜리가 20층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도심의 과밀화는 어떤 게 더 과밀화가 되죠? 재건축이 과밀화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뭘로 유도해야 돼? 리모델링을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리모델링에서 5층을 7층으로 올리게 되면 또 뭘 하냐면 기둥은 필로티 같은 걸 박아갖고 밑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게 밑에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럼 건물이 높아지지 않나면서요? 높아지면 고도가 높아지죠. 경관에 침해를 줘야 안 줘요? 건물 때려 부시면 미관이 부서지죠. 그래도 그걸 완화해 줘야지 재건축하겠어, 리모델링 하겠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유도하려면 뭐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도 경관 미관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고도 경관 미관을 뭐야? 완화해 주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관 미관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뭐야? 세분해 줄 수 있고. 알겠죠? 이거 외울 때 자 보세요. 어쩔 수 없어. 이제 어떤 애가 있었어요. 이게 얼굴이 이렇게 못생긴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 못생긴 여자. 그렇죠? 이렇게 여자 머리가 이렇게 머리에 있으면 여자 같잖아. 그렇죠? 얘 이름이 고경미야. 이름이 뭐라고? 고경미. 근데 얘가 이제 컴플렉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생겼으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턱이 사각이잖아. 그죠? 사각이야 안 사각이야? 사각이죠. 근데 집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성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좀 뭐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턱을 성형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식당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했더니 식당 주인이 내가 시간당 1,000원씩 더 줄 테니까 지금 6,000원인데 7,000원 줄 테니까 절대로 밖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밥맛 떨어진다고 사람이 나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갖고 돈을 갖다가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어. 1,000만 원. 엄마한테 성형해달라니까 우리 집이 3,000만 원짜리 전세 사는데 무슨 월세 사는데 무슨 3,000에 20짜리 50짜리 전세 사는데 무슨 너한테 성형을 해주겠냐고. 네가 벌어서 하라고. 그래갖고 1,000만 원 벌었어. 그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턱을 깎으러 갔어요. 여기
그렇죠? 카드 들고, 그렇죠? 체크 카드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김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턱만 3천이다. 이거 너 턱만 해도 안 돼, 사실은. 코, 눈 다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가 여자가 생긴 거야. 그 같은 식당에 일하는데 내가 빨리 얼굴 고쳐갖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막 실망하죠. 언제 3천만 원 언제 모아? 언제 모아? 2년은 있으면 저 남자 갈 텐데 슬퍼 안 슬퍼? 그쵸?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온 거야. 야, 내가 1,000만 원에 쌍꺼풀까지 서비스 코까지 다 올려줄게. 딱. 당신은 누군가요? 저는 난 매야. 야매. 그래갖고 이제 턱을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 깎아야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코를, 눈은 좀 이따 하고 턱을 이렇게 깎기 시작해서 싹싹 이쪽 턱을 이렇게 깎아 안 깎아? 싹. 그쵸? 그쵸? 깎아 안 깎아? 턱을 세분하기 시작한 거야. 턱을 이렇게 깎았어 안 깎았어? 깎았어. 이렇게 됐어. 그 눈도 한쪽을 이제 찢었어요. 대충 이렇게 찢었어. 근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그럼 어때요? 그 상태에서 그쵸? 응급처치돼. 그 더 이상해 안 이상해? 그쵸? 사람들이 놀려 안 놀려? 경미턱 특이해, 경미턱 특이해, 경미턱 특이해. 어떻게? 턱을 세분해서 경미턱 특이해. 알겠죠? 경미턱 특이해 안 특이해? 특이해. 그렇죠? 얘 이 정도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그렇죠. 얘 이름이 뭐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정신병원 가서. 그러니까 엄마가 야, 돈이고 뭐고 내가 3천만 원 하고 엄마가 모아놓은 거 1,000만 원 있으니까 그쵸? 이거 어디 1,000만 원짜리 월세로 가고 이 3천만 원 다 빼가지고 그죠? 김 원장님한테 가 안 가? 가죠. 김 원장님이 이거 AS는 더 비싼데라고 해야 하네. 하죠. 원장님이 우리 애 얼굴 보세요. 좀 그냥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살려주세요 원장님. 그래 안 그래? 고경미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얘는 깎아줘 안 하죠? 완화해주지. 완화해줘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그럼 3천에 다 해드릴게요. 그렇죠? 됐죠? 자, 왜 경미턱이 왜 특이해졌어? 턱을 세분해서 경간지고 미간지고 특정 세분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도 경간 미간은 뭐야? 뭐 할 수 있어? 완화할 수 있죠. 알겠죠? 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지요? 네. 됐어. 그 다음에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들겠죠? 교재 103페이지에 자꾸 그런 걸 잘 안 헤어지면 이미지를 상상하세요. 턱을 깎는 걸. 그렇죠? 싹싹. 경찰이 들이닥쳤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예. 1,000만 원에 할 수 있는 야매밖에 없지 뭘. 그죠? 자,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자, 거기 용도지구의 지정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세요. 용도 지정 효과에서 103페이지 용도지구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뭐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광, 특특 시군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103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 뭐라고? 조례.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다 조례예요. 다 조례. 경관지구도 조례, 미관지구도 조례. 알겠죠? 고도지구는 조례가 아니죠. 3번에. 있어요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 교재 107페이지까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조례인데 조례가 아닌 게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조례라 했죠? 근데 4개만 조례가 아니에요. 고, 공, 취, 개. 이게 뭐예요? 조례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원칙은 조례인데 쉬워요. 이거만 외우면 되니까. 고, 공, 취, 개예요. 자, 보세요. 고도지구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야?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조례고 항만시설도 조례고. 알겠죠? 이거 아니면 다 뭐다고? 조례로 치면 되는 거예요. 고도지구 있죠. 고도지구. 고도지구는요. 몇 미터의 높이로 져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보면 그 토지이용 계획에 25m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고도는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죠. 고도 뭐야? 리. 고도리. 고도리. 그렇죠? 자, 공항시설 있죠? 공항시설 보호지라고 있었죠? 학공항공. 근데 우리 공항에 대한 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공항은 항공법이에요. 공항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항공이냐? 항공법. 됐죠? 그러면 취락지구 있어요 없어요? 자연 취락지구라고 있었죠? 집단 취락지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취했으면 어디 가야 돼? 자, 집에 가야죠. 야, 집에 가자. 제일 슬픈 게 뭐야? 술 먹고 막 울고 멱살 잡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렇죠. 예. 제일 웃겼던 게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대학 다닐 때 여자애가 술 많이 먹더니 자기가 그 어떤 남자애들이 자기 어렸을 때 잘 나갈 때 막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자기를 쫓아다녔대. 근데 저는 술을 그 친구가 먹고 저는 술 안 먹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28, 9까지 술 안 먹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말을 정확히 들었을 때 뭐 얼마였는데 저는 잘못 알아들어갖고 왜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남자를 쫓아다녔다는 줄 알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여자한테 맞아봤어요.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따라다녔는데 그때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자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은 정말로 아까 경민대. 자, 그런 애들 야 취했으니까 자 집에 가자.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친구들끼리 술 먹어. 근데 야 취했으니까 자 집에 가자. 근데 뭐예요? 집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하다가 집에 4시에 들어왔어. 그럼 부인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 내일 놀러 가기로 했는데 애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는데 가 못 가? 못 가죠. 그러면 취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를 드르렁 골죠. 엑소도 아닌데 으르렁도 아니고 드르렁 온단 말이야. 그러면 코에다가 뭐예요? 빨래 집게를 콱 집어넣죠. 그럼 집게를 집어 안 집어? 그럼 뭐가 나요? 자국이 남아야 안 남아요? 자국이 남죠. 그래서 집단 칠학지구 있죠. 아까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개발제한구역의 특별법인 개특법이 적용됩니다. 자연칠학지구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돼요. 알겠죠? 행위제한이 집게 자국 알겠죠? 집게 자국 외우시면 돼요. 이게 출제됐어요. 집게 자국.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있죠. 자, 개발지능지구 몇 글자죠? 6글자잖아. 4글자 아니잖아. 지능만 빼버리면 돼요. 그럼 뭐예요? 개발계획 및 그 동네에 대한 개발계획 및 그 동네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해볼게요. 106페이지 8번 보세요. 8번에 개발지능지구의 지구 건축 제한이라고 있죠. 106페이지 8번. 있어요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 및 뭐야? 개발계획. 그렇죠? 개발지능지구에서 지능 빼면 뭐야? 개발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이 되죠. 106페이지 8번에. 그러니까 개발지능지구는 조례로 한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교재에서 10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있어요 없어요? 공항시설 보호지구라고 돼 있어야 하세요. 그렇죠? 무슨 법? 항공법. 그렇죠? 양가로 7번 보세요. 칠학지구에서 집단 칠학지구는 뭐라고 했어요?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되게 길어 안 길어? 개특법이라고. 집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연칠학지구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데 그게 국회법이에요. 국회법. 시행령 78조 1항이라고 돼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령 78조 1이라고 돼 있죠? 그게 국회법이에요. 그 다음에 끝이죠. 고공취계. 그죠? 예, 그렇게 돼. 나머지는 다 뭐야? 다 100% 조례예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해 보면요. 핵심 5가 있어요. 핵심 5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거기 보시면요. 있어요. 핵심 5. 핵심 4 밑에 있는 거. 아까 저기 칠뜨기 있었던데 밑에. 그죠? 그래서 거기 뭐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있죠. 미가는 중역 1이죠. 방화지구는 뭐 그냥 있고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취락지구는 취했으니까 자, 집에 가고 경관지구는 뭐야? 자수, 시, 보존지구 역중, 생, 개발지구는 주관산 복특, 그쵸? 시설보호지구는 학공, 항, 공, 그쵸? 그런데 거기서요, 조례 세분이라고 돼 있어야 안 됐어요? 박스 위에. 그 박스에 보면은 옆에 방화지구 옆에 경미터 특이 리모델링 완화할 때는 뭐예요? 고경미 됐죠? 이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까 했잖아요. 예, 고경미 완화한다 그랬잖아요. 왜? 수수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그 밑에 별표에 행위 제한이라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고도지구는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 공항시설은 무슨 법? 항공법. 자연취락은 뭐야? 국계법. 집단취락은 뭐야? 개특법. 개발지능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고공취계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조례라고요. 고공취계. 고도지구, 그렇죠? 공항시설 보호지구, 그렇죠? 그렇죠? 고공취, 취락지구,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발지능지구. 이 4개, 정확히 세분하면 5개도 되죠? 이 5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조례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만 같은 경우에는 항만법에 의한다. OX.
X. 항만법이 아니라 뭐야? 조례. 여기 안 나와 있으면 다 뭐야? 조례인 거야.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찾았어요? 문제 1페이지 4번. 찾죠? 됐어요? 자, 문제 이게 기출문제예요. 어떻게 푸는지 보자.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4번 1번 조례. 오케이? 고도지구에서는 고도 뭐야? 리 있어 없어? 없으니까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예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고도 뭐야? 리 있어 없어? 없죠. 고공치계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라고 했잖아요. 3번 경관지구는 잘 모르잖아. 그럼 뭐야? 조례.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야 글자를 찾는 거야. 글자는. 공항은 무슨 법? 항공법. 오케이.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데 고공치계 알고 나머지 조례로 처리하면 이 문제 유형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 문제 유형하고 경미턱 특이가 가끔 시험에 나오고 그건 단순 암기니까.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패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기 지문에서 이게 다 기출문제니까 1번 문제 다시 볼게요. 문제 1번. 1번에 2번 보세요.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구된 지역은 뭐야? 농림지역. 배웠죠? 군대에서 병역법으로 군인이라 그러면 내일부터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잖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보세요. 2번 문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상 용적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3번 지문 보세요. 상업지역에서 그죠? 그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거. 이거 뭐랬어요? 기부? 체납. 그럼 용적률을 몇 배를 준다 했어요? 2배. 2배라는 내용도 안 나와 있죠? 기출문제에서는. 200%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만 알면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부 체납하면 용돈을 2배로 준다. 알겠죠? 기부하면 용돈을 2배로 준다는 거죠. 200%까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 정도 수준에 나옵니다. 알겠죠? 기출지 문제니까. 나중에 이제 5월, 6월 달 되면 뭐 기출 문제, 변형 문제들 많이 풀게 될 텐데 자꾸 이제 문제의 패턴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문제를 만들 때 두 가지 형태로 만들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 건폐율 용적률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로 건폐율 용적률의 기본 개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는 기출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지식을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게 편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로 익히고 또 기출 문제에 나오는 지문들도 모아서 익히고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거니 그러니까 강사가 저도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건 있죠.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는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대체로 한 70%는 싱크로율이 높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력고사 세대도 있고 수능 세대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수능 10년 기출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럼 대학 가겠어요, 안 될까요? 가겠죠. 학력고사 10년 기출 문제를 딱 보면 답이 나온다. 대학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악산 밑에 S대 가겠지. 관악산 밑에 서울대. 치악산 밑에 상지대 말고. 예. 저는 제 기준이 그랬어요. 뭐 저는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외우는 게 뭐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는 게 눈에 익혀서 자꾸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있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하는 문제가 나와요.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는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제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럼 제가 문제의 중복률이 중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0점 이상 맞을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중복률이 70%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70%까지는 그러니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예요? 원시적 불능. 그 외에도 뭐 잘 맞히면 막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잘 많이 맞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뭐 그냥 책을 외운 거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냐고. 뭐 90점씩 맞으면 뭐 하려고. 그 뭐 옆에 사람 보태주지 못할 거예요. 돈은 벌면은 옆에 사람 보태주는데 자기 만족이지 뭐. 옛날에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뭐 고시 한 4관왕, 3관왕 이래. 어차피 한 개밖에 안 할 거면서 이씨.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떨어뜨리고 말이야 이씨.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107페이지로 가세요. 됐어요? 자, 용도 구역이라고 돼 있죠? 용도 구역은 토지의 교도소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 프린트에서는요. 이게 용도 구역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핵심 6이에요. 핵심 6. 프린트 핵심 6. 개도 시 수.
프린트 핵심 6인데요. 밑에 핵심 7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요. 전번에 1, 2월 달 프린트 들은 거랑 이번 달 프린트랑 조금 내용이 달라요. 조금씩.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야지. 나도 조금씩 바꿨어요. 조금씩. 많이 안 바꿨어요. 페이지 수 표기되고 글씨 바꾸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자. 아니 글씨 내용이 바뀌었다고. 내용이 조금 패턴 표현이 달라요. 그런데요. 이게 뭘 할 거냐면 개발 제한구역 큰 차이 없어요. 시험 문제 맞히는 데는. 개도시 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토지의 교도소인데 시험 문제는요. 그 누가 지정하는지 정도 수준에서 나와요. 기출문제면. 자, 개발 제한구역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에서 안 좋은 거죠. 이 도시가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확산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알겠습니까? 개발 제한구역.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영국 같은 개발 제한구역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 휴전선 주변이 어때요? 군사보호지역이죠. 이런 지역에는 집이 많이 들어있으면 무장공비 와갖고 놀다 가요, 안 가요? 여기 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그리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주요 도시의 반경 40km 이내 외곽 지역에 그린벨트를 묶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둘 다 했던 거거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기억번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국방 보안상. 그래서 요걸 풀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든 주택이 행복주택 보금자리 주택이고요. 요걸 풀어서 만든 게 파주 신도시예요. 파주 일산 신도시. 네? 이런 거 신도시가 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린벨트를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는 이제 빈 땅이 뭐밖에 없어? 그린벨트밖에 없어요. 여기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조그만 데는 잘 풀려요. 큰 데는 잘 안 풀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그린벨트인데 가운데 도로가 났어요. 그럼 그린벨트 유지가 할 필요가 없으면 해제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기억번은 뭐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뭐예요? 확산. 이건 국방 보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규제에서. 자, 그러면 거기 108페이지에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나중에 공부할 때는 프린트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뭐야? 확산, 밑줄.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서 보안상. 보안상은 뭐야? 도시 거기 휴전선 주변, 그렇죠? 보안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산하고 보안이 키워드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그래서 참고로 그 국방부에서 요청이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해제할래도 국방부한테 얘기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미리 투기를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린벨트 풀 거니까 사격장 풀 거니까 이전하니까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래서 옛날에 그 포항 출신의 그 대통령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니고 MB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그 옆이 사격장이었어요. 사격장이 예비군 사격장 내곡동이라는 데인데 그 동네가 절대로 안 풀리는 동네거든요. 사격장 때문에. 근데 그냥 많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다 풀려요. 왜? 전직 대통령 근처에 사격장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예비군 사격하다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 안 나? 총을 들고 그렇죠. 사뿐사뿐 걸어가. 그렇죠. AOA처럼 가갖고 사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사격장에 이전해야 됩니다. 그럼 거긴 대박 터져 안 터져? 그래갖고 그 MB의 계열들이 그 땅을 많이 샀었다고 그 근처에. 왜? 어차피 풀리면 3배 터지니까. 거기 그린벨트 다 풀려버리거든요. 근데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지. 결국은 그거 뭐 비리 터져가지고 안 풀렸잖아요. 그죠? 내곡동 비리 사저 사건. 그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방보안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규정의 양가를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그 따로 법률이 무슨 법? 개특법이에요. 그 개특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 돈이 안 되느냐라고 질문하면 돈이 돼요. 요새 개발제한구역도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지대한 침해라고 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라고 해서 다 집을 못 짓는 거는 아니에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 그린벨트를 잘 활용하려면 무슨 법을 알아야 돼? 개특법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풀린다, 개특법이 완화된다는 조항을 알고 사면은 땅을 사는 거야. 땅을 사는데 어떻게? 아까 같이
영농법인 같은 걸로 사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농사 짓겠다고. 그쵸? 그래서 평당 10만 원에 산 거예요. 행위제한 완화되자마자 50으로 빡 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쳐야 돼, 안 쳐야 돼? 쳐야죠. 2억에 사서 7억에 파는 거예요. 양도세 5억에 대해서 5천만 원 내면 끝이야. 3개월 안에 승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자기가 직접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양도세가 안 나오는 그런 아니면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진짜 잡혀간다. 잡혀간다. 그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어딨어. 그죠? 근데 이제 부도덕하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열심히 반복을 알아는 내는데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안 해도 먹고 사니까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면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한데 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방법은 끝까지 다 찾아내요. 그래서 다 관련 기관에 물어봐. 됩니까? 네, 됩니까? 됩니까? 되는구나.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난 궁금한 거야. 아, 되는구나. 그래서 되는 사람의 사례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죠.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 아, 되는구나 해서 정리를 해놓죠. 노트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내가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장이 갑자기 너희부터 나오지 말라 그러면 갈 데도 없는데.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가 조정구역이라는데 시가 조정구역이 있는데 이 시가 조정구역은 뭐냐면 도시는요. 이게 가끔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 도시는 길을 중심으로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도시의 중심지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김 원장님 있었어, 없었어? 김 원장님이 뭘로 돈 벌었어요? 이거 그쵸? 칼질해서 돈 번 거예요. 턱 깎고 막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그래갖고 쌍꺼풀을 3쌍꺼풀 4쌍꺼풀로 실수할 수 있어, 없어? 원래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쵸? 아,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얼굴이 안 나오는 거야. 손이 떨리니까. 그쵸? 막 예뻐져, 안 예뻐져? 그쵸? 미스 코리아 만들었는데 미스터 코리아 만들어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아, 이거 은퇴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가 이쪽이 발달된다고, 쩐주 투자자들 있잖아요. 얘 투자 관리해준 저 같은 애들이 앞으로 이쪽 관리하니까 이쪽에 땅을 사두십시오. 그럼 여기 뭐 200억, 300억 해봐. 여기 지금 한 20억 원어치만 사두면 나중에 대박 터집니다. 그래갖고 일단 창고 같은 거 줘놓으십시오. 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중에 국가가요. 이게 도시가 발달하면 외곽 지역을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여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난개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보상비 많이 들어, 안 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국가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수용은 못 하니까. 그러면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5에서 20년 동안 개인 사유재산을 건물을 못 짓도록 묶어버립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스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 5에서 20년까지. 이게 100년, 200년 묶을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사유재산권 침해니까.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래 시가화니까 누구? 이란 시도지사. 뭐라고? 시도지사 밑줄여시고. 직접 또는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이야 시가화야. 시가화 밑줄이시고 계획적 단계에서 계하고 단에다 동그라미세요. 계단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알겠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에서 뭐야? 20년 동안 시가 유발표를 인정을 해서 병행하겠어요. 단 국가계획하면 누구? 국장. 국가계획일 땐 국장이 지정합니다. 대부분 시가 조정구역 국장이 지정합니다. 알겠죠? 원칙은 뭐야? 시도지사.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료 보세요. 시료. 109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시료. 시가 조정구역에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의 결정은 시가 조정 유반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그날이야,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5에서 20년이면 10년 했잖아요. 10년 되면 다음 날 자동으로 풀려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건물을 질 수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국가가 바보가 아닌 이상 풀리기 전에 도시개발 수용지역으로 묶어서 수용해버려요. 쌀 때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 수용해, 그린벨트일 때 수용해버려요. 이것도 시가 조정구역일 때 수용해버린다고. 땅값 쌀 때. 그래갖고 도시 져서 비싸게 파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알아야 됩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할 테니까 지금 굳이 마시고 시가 조정구역 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시가 조정구역에 되게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지금. 이유가 뭐냐면 국계법에 있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 국계법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용도 구역 중에 행위 제한이 국계법에 있는 게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개특법이다 국계법이다. 국토계획법에 있으니까 하는데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외우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할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하지 말까? 그렇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쉬긴 뭘 쉬어. 자 한 장을 해봐요.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해요. 자 4번에 수산자원보호 113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누가 지정한다고?
해양수. 그러니까 바닷가 갯벌 있죠. 갯벌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보호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누가 지정하냐? 해장. 근데 이거는 무슨 법이 적용되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적용되니까 시험범위 아니야. 아니야. 교재 113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알겠죠? 바닷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알면 돼요. 일단 도시에 산이 있어요, 없어? 산이 있죠?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옆에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서 아파트 있고 사람들이 이 산에 가서 야호 하고 약수물 떠먹어.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여기 땅 주인은 승질나 안 나? 승질나죠. 여기다 모텔 지면 대박 터질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모텔을 짓게 되면, 산을 까고 모텔을 짓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익을 볼지만 주민들은 건전한 휴식 공간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도시자연 공원구역을 지정해 버리면 개발을 못 해요. 얘는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얘는 맨날 뭐예요? 토지 보유세를 내는 거야, 보유세. 세금 내고 자기 땅인데 약수물만 또 물만 먹고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물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물도 못 팔지.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설명할게요. 도시자연공원 누가요? 시도대장 밑줄 그세요. 시도대장. 이거 누가 지정하는지가 나와요. 도시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지형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 밑줄 그세요. 건전한 휴식 공간 밑줄 그시고. 그 여러분들 야호는 건전해 안 건전해요? 건전하잖아. 동네 뒷산은 건전하잖아요. 그렇죠? 등산 제가 어느 학교에 제가 이제 지금 어느 학교에 이제 교민 교수로 있거든요. 그 학교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 주말에 되면은 다 손잡고 다 산에 올라가더라고. 아저씨 아줌마들이. 별로 안 건전해 보여. 예. 오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오빠야, 씨 늙어 보이는데. 그렇죠. 네. 등산은 부부끼리 다니세요. 됐죠? 예, 그렇게 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건전한 휴식 공간이라고 치고 됐어요?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114페이지를 좀 쉬었다 할게요. 네.